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배웠었지. 이산 확률 변수. 얘는 셀 수 있거나 확률 변수가 자연수. 이거일 때. 맞지? 이렇게 되고, 오늘 배울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거든? 얘는 어떤 범위의 실수 전체.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너희가 이산 확률 변수로 통계에 대한 맛을 들이고 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도수분포표랑 거의 비슷한 얘기라면 막대 그래프로 얘를 표현을 했었거든,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때.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범위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조금 가까워. 그래서 이제 자연현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분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얘기들을 요걸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다가 쓸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용어를 썼지 우리가. 함수화 시키면 이제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 확률 함수인데 얘는 더 촘촘해. 그래서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는 이런 표현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서 뭘로 나타냈지? 컨비네이션이나 아주 간단한 것들로 했거든? 그러니까 확률이긴 확률인데, 근데 얘는 수 전체다 보니까 얘를 함수화시켜.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일반적인 기호야. 조금 이따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는 내용들하고 얘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PI라고 쓸게. PI는 0 이상이지. 그럼 얘도 확률하고 연관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 함수 값에 대한 확률이거든. 근데 이제 범위가 나와야지 확률이야. 어떤 범위가 나와야지 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얘는 0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쓰면, 이렇게 됐으면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3이었을 때 여기 값이 4분의 1이야. 그럼 확률이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그러지 않아. 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만약에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면적이 확률이야. 선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면 0이거든. 선분 자체는. 면적이 확률에 지금 관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얘랑 비교하게끔 할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는 1이잖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써. 어떤 범위가 나왔으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A, B야. 얘가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 이게 이제 확률 변수 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명돼 있다라고 하면 인테그랄 A, B, fx, dx. 얘가 1인 거야. 면적이 1인 거야. 면적이.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야. 그러면 요놈에 대한 해당하는 확률은 이렇게 표현해. 여기는 똑같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얘는 확률이 P 알파 더하기 P 알파 더하기 1 쭉 해서 P 베타 이렇게 해서 확률로 합을 끝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면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형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뭐야? 인테그랄 A, B, fx 그러니까 알파, 베타 요놈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예전에 우리가 수열의 합을 배웠을 때 이걸 이산적 기호라고 합니다. 이산적. 얘는 연속적 기호예요. 선분들의 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거하고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하는데
평균을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했었냐면 xi, pi 이렇게 썼었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참고로 알아도 이거 뒤에도 있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다음에 확률 요놈이 x 들어가. 그리고 얘가 x dx. 이건 정적분하면 돼. 참고로 당연히 이제 이 여부 x제곱은 얘가 됩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 경기 요구에서 결과적으로 출제가 됐어. 이게 7점짜리로 서술에. 아, 청담고인가? 경교고인가? 혹시나 물어봤어요. 이제 누구를 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니? 그러니까 내년에 그 은퇴하신대. 그러니까 트렌드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시험 문제 있었거든. 근데 이게 교과관에서 빠졌어. 교과에서 빠졌는데 선생님 낸 거야. 7점짜리로. 그러니까 그걸로 나도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 그 원래는 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학교 선생님 와. 교과서에 조그맣게 있거든. 근데 그걸 7점짜리를 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무마를 한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예전에 기하적 확률도 설명을 해준 이유도 결국 출제자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틀린 우리가 잘못이구나.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기호를 쓴다. 그 내용이 이제 290쪽에 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파 베타가 자리가 바뀌었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면적의 확률이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면적이 확률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정적분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 거기 책에 박스 안에 노랗게 음영색으로 되니까 3번 있지, 3번. 3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 얘는 이제 알파하고 베타 자리를 바꾼 거니까 여기다가 너희는 뭘로 써? 아래끝, 윗끝 이렇게 써라. 이게 확률이야. 그래서 그 뜻이 이 뜻이야. 참고 부분 박스에서 이그젬플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요거 돼 있지, 요거 밑줄 쳐줘. 그러니까 경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산확률 변수와 차이는 뭐다? 경계는 민감했잖아, 이산확률 변수는. 맞지? 근데 면적이다 보니까 경계는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연속확률 변수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왜? 이게 실생활하고 연관되는 내용들이 많거든. 좀 알겠다 싶으면 풀면서 들으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 이게 0부터 3까지야. 이번에는 수 전체라는 얘기지.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 x에 포함이 된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게 이렇게 돼 있어. 봐봐. 3은 고정인데 얘가 바뀌어. 그러면서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전체 확률 범위는 0부터 3이라며. 그러면 x 대신에 0을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정수는 아니다, 수 전체다. 그래서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여기다 0 넣어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게 1이 돼야 되잖아. 여기다 0 넣으면, 그래서 a는 3분의 1. 어떤 말인지 같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왜? 이거 자체가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는 얘 자체를 해야 되는데, 얘는 너희가 봐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에 대한 그래프가 다르고 값이 다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자체를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나타낼 수는 있지. 이렇게 하면 여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0 대입하면 1인 거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평가원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 적이 있거든.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선생님, 면적이 유유 2분의 3인데요. 뭐 이런 의미야. 거기다 이제 이거 이렇게 써놔.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아님.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라 이 관계식을 여기다 써준 것 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냥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a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란 얘기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1 마이너스 뭐라고 해줘야 돼?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왜냐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0부터 3까지는 면적이 1이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그래서 3분의 1 넣으면, 그래서 답은 9분의 1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더한 10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주의해야 돼.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서 정의가 된대. 가족권은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배울 거야.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연장선에서 그냥 봐.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 대칭.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것만 알잖아. 대칭축. 그리고 2부터 4까지에 대한 면적하고 0부터 2까지에 대한 면적이 있어. 근데 거기 내용에 3부터 4까지에 대한 면적을 먼저 쓸게. 다 조건. 여기가 16분의 3이야. 그러면 대칭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16분의 3이겠다.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자. 0부터 2까지에 대한 면적. 여기하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에 대한 면적. 여기하고 몇 대 몇이래? 여기를 넓이를 S라고 잡을게. 여기를 넓이 S, 3S. 그럼 이거 합해서 몇이야? 영재야, 얘 합해서 몇이니? 왜 2분의 1이야? 전체가 면적 1이니까. 맞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은 8분의 1이 나왔지. 이 16분의 3하고 16분의 2니까 16분의 8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16분의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도 다 채워지지. 그래서 얘는 기하 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5부터 6까지에 대한 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여기 면적하고 2부터 3까지에 대한 면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기하로 그냥 풀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우선은 나왔어. 직선이고 3까지 우리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가 3,3분. 뭐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이거 곱해반하면 1이라는 건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봐봐. 매회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이걸로 같대. 확률이 같아? 그러면 얘는 독립시행이고요. 일단은 독립시행. 중요한 편이지. 그럼 이거 일단은 요놈 면적 구할 수 있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계산하는 사람 바보지? 승준아, 여기 면적 몇이야? 여기요?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맞지? 닮은비지, 닮은비. 맞지? 1대2. 넓이는 4대1. 그래서 얘가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보자. 5A 독립시행으로. 어머. 거기서 많이 봤네. A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 여기서는 X인데 A가 일어나는 횟수라고 돼 있어. 얘는 그럼 이항분포구나. 5번이고 얘가 한 번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얘는 Y의 평균은 4분의 5.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5 곱하기 4 더하기 5. 얘는 10이네, 10.
그래서 독립시행이 이제 이항분포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확률 변수 거기에다가 밑줄 쳐줘.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결국에는 첫 번째 x가 나왔다가 y